되는 특혜를 그 회원국에도 제공해야 됩니다. 뭐 최애국대와 비슷한 그러한 어떤 법리에 따라서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나 기술 규정, 표준, 적합 판정 절차에 관한 차별적인 특별 대우. 이거는 이제 역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인정하는 차별이에요. 개발도상 회원국은 못 산 나라니까 역차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에 대한 모범 관행 규약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제거는 이 표준의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협정은 별도의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국 내의 모든 표준기관은 이 모범 관행 규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보체제에 관하여 WTO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한 표준제도에 관련한 이런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협력해야 되겠죠. 모범 관행 규약은 첫째 표준에 관하여 내국민대 원칙 및 무차별 원칙의 적용. 그래서 이 무차별 원칙 뭐 그 중에 하나죠. 이 내국민대 원칙 이거는 뭐 일관되게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준수해야 될 원칙이에요. 표준의 무역 장벽 수단화의 금지. 국제 표준의 활용 및 채택. 그리고 표준의 국제적 조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 모범 관행 규약은 나라들이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표준 설정은 가능한 한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이 아닌 상품 성능의 측면에서 표준을 설정할까. 표준 설정에도 뭐 도안, 외형적 특성 뭐 이런 관련 표준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 실질적이지 않잖아요. 뭐 상품 성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표준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자제하자 뭐 이런 것이죠. 표준 제도를 무역 장벽 수단으로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양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행한 표준이 아니고 무역 차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국제 표준 이걸 활용하면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을 이해하려면 무역 관련 투자 조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이 조치니까 이게 또 이제 그 회원국들 시장을 규제하는 회원국들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에 대한 현지국의 규제나 유인. 자, 그러니까 A국과 B국이 있는데, B국으로부터, 이제, 투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 투자, 이것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뭐,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랄지, 또, 뭡니까, 과거 여러분 그 큰손 소로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외국에 망해가는 기업을 뭐 구입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종의 그 이제 흡사평 회사 흡사평 뭐 절차를 밟는달지 뭐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서 머지라고 하죠 머지. 그래서 외국의 회사를 구입한달지 해가지고 외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뭐 선진국 간에는 이런 투자 거래가 뭐 자유롭죠. 우리 그 자본 시장도 있지만은 뭐 뉴스 끝머리에 뭐 뉴욕
스탁 액체인지라고 뭐 주식 거래소랄지 뭐 관련해서 여러분 들어오시죠. 우리 한국에도 뭐 코스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법적 수단을 빌려서 그 국가 간 투자 거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바람이 크죠. 뭐 요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트럼프가 뭐 삼성, 그리고 롯데, 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위해서 뭐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 기업인을.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 정치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역 TV 뉴스 끝머리에도 뭐 광주 시장님이나 뭐 전남 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뭐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이제 선진국 간에는 그러한 거래가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되는데 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후진국이 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자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붙인다든지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역 관련 투자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기업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조건이 많이 붙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관련해서 투자 조치하는 것 이것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에 관련된 협정이 무역 관련 투자 조치입니다. 예,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M&A라고 그러죠. Merge and Acquisition. 머지라는 건 뭐예요? 뭘 흡수한다는 것이죠. Acquisition 획득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외국인 투자 방식이고요. 뭐 joint agreement, joint agreement라고 해서 합작 투자 계약 다 이제 사법상 우리 하나의 계약 형식을 빌려서 이제 행해지고요. 무역 공법적 차원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무역 관련 투자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joint venture agreement랄지 이 M&A랄지 이런 외국인 투자 관련한 여러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이 어떻게 외국인 투자 거래를 완성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그 고수입 로펌 변호사들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략적인 머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유리한 방식을 택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뭐 계약서도 작성해주고 뭐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가 뭐 어떤 조건을 달고 그 현직 입장에서 무슨 규제, 유인이라는 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뭐 장려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고요.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규제하거나 누구를 장려하는 것은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은 국내에서의 영업 활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나 제한을 부과하는. 이것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하여 국내 경제 발전에 대한 고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국가는 뭐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뭐 국가 정책 목적이 있죠. 근데 이제 외국 기업은 이게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현지 규제 조치가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역과 관련이 있는 조치들. 이제 우리 그 WTO 이 체제는 결국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 세계 시장 이 어떠한 원칙하에서 어떠한 구조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뭐 이건 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이 있는 조치들을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무역과 관련 있는 조치들을 지금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련 투자 조치라고 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뭐 국산 부품 사용 의무 부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부품을 꼭 사용해야 된다. 또 수출 의무 부과, 이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 지금 국제 수지도 안 좋고 수출 입국이 살 길이다. 수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매 시장의 지정, 어떤 나라에 꼭 판매해라. 국내 판매 의무 부과, 국내에 꼭 판매해라. 뭐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기술 이전 의무 부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급 기술을 이전해라. 투자가 끝날 때. 또 국내 제조 요구, 국내에 공장을 세워서 꼭 물품을 생산해라. 뭐 외환 통제, 뭐 신문 지상에 가끔 이게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거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본국으로 그 수익을 보낼 수 없어. expatriation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본국으로 이걸 보내야 되는데 뭐 보낼 수 없게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규제입니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무역 관련 투자 조치와 관련하여 선진국 간에는 쌍방 간의 해외 직접 투자가 많으므로 상호 호혜에 의한 투자 개방 조치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 대립이 있게 된다.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가 광범위하게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시장에서 어떤 지배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규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경쟁에 있어서 유리하니까 자유, 비차별 부르짖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작이 부르주아 계급들, 생산자 계급들, 근대 시민 민주주의랄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 투자 관련해서도 이게 규제들이 철폐돼야 한다. 반면에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투자 조치는 국가 고유의 권리이며,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뭐 77그룹 얘기도 하였지만은 유엔 총회도 그렇고요. 그 새로운 신생 독립국들은 이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국가 고유의 권한 게 특히 경제 주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조치 관련해서 이 규제라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리다.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무역 왜곡이 더욱 심각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도상국과 다국적 기업 간에는 이게 어떤 세계 시장을 둘러싸고 왕왕 대립을 많이 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은 뭐 웬만한 작은 나라보다도 더 경제 규모가 크고요. 세계적으로 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에 관한 그 유엔 총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권 보장에 관한 선언이랄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 개발도상국 뭐 이런 나라에 뭐 해외 지사랄지 영업소를 두고 뭐 공장을 두고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스스로 어떤 이득을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선언을 하도록 한달지. 이런 이해 대립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입장 차이가 이제 WTO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고요. 이 무역 관련 투자 조치의 뭐 유형이라고 할까요? 많이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로컬 컨텐트 요구, 국내 부품을 사용도록 한달지, 수출 요구, 판매 시장 지정, 아까 나왔죠? 뭐 외환 통제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WTO 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은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은 물품의 교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조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서비스와 같은 물품 이외의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무역에 대한 효과에 무관한 투자 조치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효과가 무관하면은 이 WTO가 다룰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서비스 무역과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의 교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조치에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국민 대우와 수량 제한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원국은 가트 제3조 내국세 및 국내 규제에 관한 내국민 대우 원칙과 가트 제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무역 투자 관련 조치는 실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 수량 규제를 할 수 없어요. 협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트 제3조 사항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저촉되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예로서 특정 품목, 특정 수량, 특정 금액 또는 국내 생산량이나 생산 금액의 일정 비율 등을 정하여 국산품이나 국내 조달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그러니까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20% 비율로 국산품, 국내 조달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토록 한달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해당 기업의 수출 물량이나 수출 금액만큼만 수입품 구매나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 그러니까 수입품 구매 사용에 있어서 수출량에 연계시킨다. 이런 것들도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되겠습니다. 가트 제11조 1항 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예로 협정이 들고 있는 것은 이건 다 협정이 예로서 들고 있는 거예요. 국내 생산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해당 기업의 수출 물량이나 수출만큼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 비슷한 것입니다. 외환 취득을 해당 기업의 외환 유입액에 제한하여 국내 생산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1조 1항 수량 제한 일반적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국내 생산에 필요한 물품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니까요. 특정 품목, 특정 수량, 특정 금액 또는 국내 생산량이나 생산 금액의 일정 비율 등을 정하여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수량 제한 금지는 이렇게 수출 쿼터를 설정한다 할지 일정량 이상의 수출을 금지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요.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관련해서 이제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가트 규정상 모든 예외 조치는 이 협정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가트 제20조 일반적 예외, 21조 안보를 위한 예외 등이 무역 관련 투자 협정에서도 예외 조치로 허용된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에 관련해서 어떤 규제 조항을 만든다, 법을 만든다. 국가 안보 목적상과 필요하다. 그러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조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이 돼요. 개발도상국의 우대 조치. 이 협정에서도 역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가 인정됩니다. 개발도상국은 가트 제18조의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가트의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각서, 그리고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한 무역조치 선언에 의하여 내국민 대우 및 수량 제한 금지 의무,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할 수도 있고요. 뭐 쿼터제를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이제 말미에 보면은 통고 및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은 WTO 협정 발의 후 90일 이내에 본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 관련 조치를 상품교역 이사회에 통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무역 관련 조치를 통고해야 됩니다. 상품교역 이사회가 이제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통고된 무역 관련 투자 조치를 WTO 협정 발의 후 선진국은 2년 이내, 개발도상국은 5년 이내, 최빈 개도국은 7년 이내에 폐지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최빈 개도국은 이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죠. 그 폐지 기한이 좀 길잖아요. 단 개도국 및 최빈 개발도상국은 특별한 곤란이 있을 시는 위 경과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 그것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품교역이사회는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 재정, 무역상 여건을 고려하여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 선적정 검사 협정이 있습니다. 선적정 검사 협정을 이해하려면 이제 선적정 검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재 225페이지 보면 선적정 검사란 수입국 요청에 따라 상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하기 직전에 검사하는 걸 말한다. 자, 보통 이제 무역은 뭐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국에서 이제 물품을 선적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검사하는 제도가 있어요. 수입국에서 선적정 검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수입품이 수입면허와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출 가격을 현지에서 확인함으로써 무역 당사자 간의 거래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 같은 거를 탈세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인된 선적정 검사 기관에 의해서 선적정 검사를 함으로써 그걸 방지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적정 검사는 수입국에서 관세 부과 및 통관 처분 등 수입 관련 자료로 사용되게 되는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관세 수입이라는 게 국가 수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관세율이 비교적 낮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관세율이 좀 높고 또 여러 가지 탈법 문제, 거래 가격 조작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적정 검사 제도를 많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선적정 검사는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방법, 수입국 정부가 자국 공무원을 수출국 현지에 파견하여 검사하는 방법, 앞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공인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선적정 검사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 선적정 검사 제도가 긍정적이다라고 할 때는 첫째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가격 담합, 밀수입, 덤핑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외환 도피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상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관세나 수익 관련세를 부과함으로써 탈루를 막고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있다. 셋째, 정확한 검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선적 서류 및 통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절차상의 신속을 기하고 무역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첫째, 우리 교재에 있지만 수출을 어렵게 한다. 선적정 검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무역 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선적정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시간의 소요로 인하여 선적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무역서류 구비가 늦어져 대금 결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둘째, 검사 과정에서 수출 업체의 비밀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상품과 거래상의 정보는 검사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고 이것이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업자는 이를 꺼려하는 것이다. 셋째, 품질 판정상의 검사 기준이나 가격 산정상의 가격 조건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검사 자체가 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검사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자의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고 수입자와 검사기관이 부정행위에 영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뇌물을 준다 할지 가지고 뭐 여전히 어떤 뭐 거래 가격 조작이랄지 뭐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적정 검사는 효익은 주로 수입자에서 발생하는 반면 부담은 주로 수출자에 발생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렇죠? 따라서 수익 과정에서 수익 가격 조작이나 밀수 등으로 외화 유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적정 검사의 긍정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수익 검사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주로 물건을 많이 팔고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자는 선진국이 많은데 수출을 많이 하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선적정 검사의 부정적인 면에 치중하여 무역을 규제하고 왜곡시키는 비관세 무역 장벽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WTO 선적정 검사 협정이 만들어졌고요. 많은 국가가 선적정 검사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적정 검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이를 시행하되 뭐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고 무역거래에서 필요하다. 이걸 시행하되 이에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시행상의 적정성을 기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협정이 새롭게 들어온 협정입니다.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WTO가 만들어진 어떤 동력이 되었던 다자간 무역 협상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WTO에서 협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건 다자간 협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선적정 검사의 정의와 적용 범위 관련해서 선적정 검사는 수입국 경영으로 수출된 물품의 품질, 수량, 환율과 금융 조건을 포함한 가격 그리고 관세 분류의 검증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선적정 검사 협정에서 선적정 검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검사기관이란 선적검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위임될 모든 기관으로 정의된다. 협정의 적용 범위는 WTO 회원국 정부나 정부기관의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전 검사 활동이다. 특별한 위임 없이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전 검사들이 이 협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적정 검사 협정에 따라 당사국은 일정한 의무를 갖습니다. 자, 먼저 사용국의 의무가 있고요. 이 사용국이라는 건 뭡니까? 수입국이죠. 그리고 이제 수출국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국 의무는 많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수출국 의무는 뭐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적정 검사 협정은 뭐 수입국을 위한 협정이고 시장에 대한 무역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용국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무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선적정 검사 사용국은 선적정 검사의 운용 기준과 실행 절차 이걸 객관적 공정성 있게 해야 되고요. 모든 수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무차별 원칙이죠. 정부의 이행 요건이 있어요. 사용 선적정 검사 과정에서 내국세 및 국내 규제에 관한 내국민 대우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국민 대우가 문제될 수도 있다. 뭐 많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내국민 대우가 문제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준수해야죠.
그리고 검사장서, 사용구원 모든 선적점 검사 활동이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출되는 관세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 그 불필요하게 관세 영역 밖에서 또 선적점 검사한다지 이건 불필요한 것이죠. 무역에 불편을 주는 것이죠. 불필요하게 이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국은 수량 및 품질 검사가 구매 계약 시 구매자가 설정한 표준에 의거해야 한다. 그 수량 품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가격 뭐 이런 걸 판정하죠. 검사하고 판정합니다. 이때 구매자가 설정한 표준. 그러니까 구매자라 하면은 이제 수입 꼭 기업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해져야 한다. 다음으로 이제 명료성의 원칙. 물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여기 나와 있지만 표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매자가 뭐 표준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련 국제 표준에 의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국의 선적점 검사 활동은 명료한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국은 검사기관이 수출자와 처음 접촉할 때 수출자에게 필요한 검사 요건 후 충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국은 수입국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국이 되겠는데 이 선적점 검사 제도를 사용하는 수입국. 이 사용국은 이제 수출자가 검사기관과 접촉하겠죠. 그래서 이 검사 요건 관련해서 그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둘째, 수출자 요청 시 선적점 검사기관은 선적점 검사 활동과 관련된 사용국의 법규, 점검 기준, 절차,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이의제기 절차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 등등 쭉 명료성의 원칙. 이건 뭐 법이 추구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선적점 검사 관련해서도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뭐 나와 있는데요. 이 명료성 원칙 부분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고 나머지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 관련한 협정들을 보고 뭐 농산물 협정, 섬유류 협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품 무역 협정 부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질 수 있고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8주차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